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기계요소 설계 교과 함께하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기계요소 설계 제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에선 3D 형상 모델링 작업 능력 단위의 제 세 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D 스케치, 심화 작업, 그리고 도면을 따라 그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2D 스케치, 심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면을 따라 그려낼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설치한 인벤터 프로그램을 켜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IPT 부품을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부품 제작 화면이 떴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2D 스케치 기능을 이용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고 XY 평면, 이 평면을 도화지 삼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구 모음의 상단에 확인해 보면은 각종 선 등등을 포함해서 치수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구속 조건을 중점적으로다가 해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의의 공간에 선생님이 마우스 휠로 잠깐 화면을 이렇게 옮길게요. 지금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화면으로 잠깐 옮깁니다. 자, 이 화면에 선을 수직 수평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선을 두 개를 그릴게요. 수평하지 않은 사선에 선 두 개가 있고요. 이 원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임의의 곳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할 때 점선으로 뭔가 딱딱 달라붙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자석처럼 이렇게 의미가 하나하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움직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과 수직인 수직 위치로 동일한 곳에 만든다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 점선이 따라오지 않는 임의의 공간에 구속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다가 잡히는 지점이 있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작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오류 메시지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둘게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 두 개와 원 두 개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느냐, 각종 구속 조건을 줘볼 건데, 먼저 이 구속 조건에 있는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을 써볼 겁니다. 자, 먼저 이 구속 조건 전체적으로 어떠할 때 사용을 하냐면 이미 그려져 있는 이러한 선과 도형들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 조건 안에 구속을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이 구속 조건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원에다가 이 원을 속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끌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복잡한 형상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누릅니다. 그리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두 개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원과 원을 클릭하거나 혹은 이 점과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요.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을 선택하면 이 원의 외접, 그러니까 원의 표면 부분에 이 원의 중심을 달라붙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시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하기 위해선 해당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을 서로 클릭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된 구속 조건을 가진 도형은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이 점을 잡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 조건을 적어봤고요. 자, 다음입니다. 이 선에 이 선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일치 구속 조건을 해볼까요? 일치 구속 조건에서 이 선과 이 선 클릭이 안 되죠? 이때는 일치 구속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 위에 둔다 라고 해서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요것을 누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 서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건 하나를 주고 싶어요. 나는 요것을 제자리에 두고 요것을 갖다가 여기로 옮겨 붙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붙이는 순서를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클릭하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갖다가 달라붙고 다시 이것을 클릭하고 이것을 클릭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네요. 이런 식으로 같게끔 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잠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바꿔볼게요. 요것에 붙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 버튼을 눌러서 이것을 눌러주면 자, 이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의 오른쪽 아래에 구속 조건이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죠. 이것은 이제 구속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드래그가 되죠. 드래그가 되는데 이것은 드래그가 안 돼요. 이것을 풀어주고 싶으면 이 구속 조건이 있는데 이 구속 조건은 이렇게 취소해서 나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이게끔 하려면 F8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보여요.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을 지우고 싶다 하면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하면 이것도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것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정을 시키고요.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 이어서 줄게요. 요거를 누르고 이것을 누르고 누르면 이것과 동일한 선으로 위치로 동일한 선상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고요. 자, 다음입니다. 요 세 번째 동심 구속을 주는 건데 요것은 사실 아까 이런 식으로 구속을 조건을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인데 임의의 공간에 이렇게 원이 하나가 더 있고 요것과 요것이 같은 중심을 가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일치시켜도 되지만
이것을 눌러서 서로 간의 원주를 선택을 해 주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4개 해봤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선을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평행을 시켜보고 싶어요. 여기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누르고 이 선 누르고 이렇게 하면 평행하게끔 이 선의 조건이 바뀝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선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선과 이 선의 관계를 수직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구속 조건으로서 눌러서 직각 구속 조건을 주면은 됩니다. 자, 보면은 이 선과 이 선은 수직인 관계예요. 자, 보면은 이것을 늘려보면은 이것이 서로 수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 기능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해서 나는 이 선을 수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선을 갖다가 이것은 수평 구속 조건이에요. 수평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내가 수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누르고 이 선을 누르면 수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요번에는 이 선에 이 맨 바깥 원줄을 갖다가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갖다가 붙인다. 외접하게 만든다. 그것을 영어로는 탄젠트라고 하는데 접선 구속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눌러서 원과 선을 한 번씩 클릭해주면 됩니다.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외접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뜨면서 외접 구속 조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 구속 조건 사실은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이것은 스플라인 곡선과 관련된 공류를 쓰는 곡선인데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복잡한 형태를 제작할 때 필요시에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요 7가지를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시되는 도면을 함께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려볼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도면이라고 부르고요. 이 도면은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우산 모양으로 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치수들이 있고 여기 보면 R이라고 있는데 R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반지름 치수를 나타냅니다.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파이죠. 파이는 이렇게 쓰는데 모쪼록 이 R은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해서 이 도면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해 볼 거예요. 자, 이 도면의 출처는 여기 스터디 캐드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고요. 선생님이 이 스터디 캐드캠의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이 관계자의 허가를 얻어서 여기에 있는 도면들은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 도면 자체는 학습 자료로서 탑재를 할 것인데 다른 도면들을 참고적으로 공부할 때 주로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CAD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도면을 화면에 같이 띄워 놓거나 혹은 프린트해서 옆에 두고 함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한테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 다시 이 그림을 띄워 놓았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그릴 땐 어떻게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렸어요.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 그리는 방법은 사실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처음 맞닥뜨릴 때는 다소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우산을 잡을 때 우리 손잡이부터 잡죠? 해서 일단은 손잡이부터 잡는 것을 알려줄게요. 해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 손잡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우산살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 꼬다리를 그려줄 겁니다. 자, 형상이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단순하니까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우산의 손잡이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먼저 그릴게요. 두 개를 먼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원을 또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요 오른쪽에다가 하나의 원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원을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선을 아니다, 직사각형을 그립시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왼쪽 원을 감싸고 오른쪽 원을 감싸는 직사각형을 두 개를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이 탄젠트, 접선 구속 조건을 줄 겁니다. 접선 구속 조건을 주어서 이 왼쪽 선과 이 직사각형 왼쪽 선과 이 원을, 그리고 또 이 원과 오른쪽 선, 그리고 또 이 선과 이 원, 그리고 이 원과 이 선, 그리고 방금 선과 이 원, 그리고 원과 이 선까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 작업은 치수를 주는 것인데요. 자, 치수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원부터 한번 줘볼게요. 이 원,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떠한 치수를 주려는지 지금 대충 알겠나요? 자, 보자면은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요걸 이런 식으로 해서 우산의 손잡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 R이 얼마였죠? R이 8이네요. R이 8이니까 즉 파이로 하면, 지름으로 하면 16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면 이 8과 이 바깥에 있는 원도 있겠네요. 이것은 R이 몇이죠? 15니까 파이로 하면 3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이의 거리는 몇이죠? R이 15와 8이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은 7이 되겠죠? 이 원도 마찬가지로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는 여러분이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어떤 치수를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지정한 대로 하나씩 치수를 넣어 봅시다. 이것의 파이는 몇이었죠? 16. 자, 그리고 요것의 파이는 7이었어요.
이것의 파이도 7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에 수직 거리는 몇이죠? 도면에 나온 대로 5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이렇게 클릭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20이네요. 자, 이러한 위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원 하나를 더 그리는 게 아니라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이 원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인가 클릭을 하지 않고 아까 요 사이가 7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7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접하게 되는 이러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지워주는 겁니다. 자, 지우다가 혹시 오류 메시지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 조건이 잡혀서 그러는 것이니까 치수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은 발생하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 별다른 오류 메시지 없이 이렇게 제작이 가능해졌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산대를 만들 건데 일단은 꼬다리 윗부분까지 싹 만들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이번에 직사각형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기능을 이용해서 길쭉하게 만들어 줄 건데 어디인가 접하지 않게 구속되지 않게 이렇게 우산 손잡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다지 길게 올려주지 않아도 돼요.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치수 기능을 이용해 봅시다. 자, 위 선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몇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손으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암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냥 나와 있는 치수를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듯이 26 더하기 21 더하기 59.5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위로 이동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래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내려주면 이상 없이 여기까지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일단 요 길이가 106.5가 나오네요. 이것은 더한 치수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다음 이것의 좌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보다 일단은 먼저 요 틈,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도면에 나온 대로 5mm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틈이 7이고 여기가 5라면 여기 한쪽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러면 1로 지정해주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자르기 기능은 다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르기를 미리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모든 것을 제작한 후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엔 원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원을 이용할 것인데 원을 그리기 이전에 선을 그려놔도 되지만 일단은 쌤이 여기 지금 마우스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딱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딱 지정되는 부분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임의의 공간에 클릭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원은 우산의 큰 우산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치수는 우리가 R55죠. 그러면
파이로 1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산의 범위를 벗어났죠. 근데 우산 윗부분이 요 윗부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중간을 벗어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도 원의 기능을 이용할 건데, 원을 이렇게 해서 중간을 마찬가지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이 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서 원을 또 그리고 어딘가에 잡히면 구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원을 또 그리고, 마찬가지 오른쪽으로도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들은 우산살의 아래, 지금 갈퀴처럼 보여지는 부분 R25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3-R25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은 3개의 R25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파이 50짜리 원이 3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원간 거리는 도면의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38로 지정을 해줍니다. 아이코, 이 가운데 원이 벗어나 버렸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 가운데 원을 고정해 줄게요. 고정이 안 되네. 그런 경우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 복잡하지 않게 이 원을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거를 지워주고, 왼쪽 원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선 하나를 세로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구속 조건을 줄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요 선에다가 이 원의 중심을 구속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원은 더 이상 이 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38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제 위치에 가게 되겠지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38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좌우 배열은 됐어요. 이제 높낮이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자, 높낮이 위치는 치수 기능 마찬가지로 해서 여러분이 잡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면은 R25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로부터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로부터 지금 최상단, 여기 끝 지점까지, 여기의 거리를 우리가 몇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더해주면 됩니다. 위로부터 더해봅시다. 59.5 더하기 그 아래에 있는 21, 이것을 더하면 이 위치가 나오겠네요. 그죠? 보니까 요 원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80.5니까 이것도 80.5라고 해주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요 원의 위치가 됐고, 제일 큰 원의 위치도 우리가 잡아줘야 합니다. 제일 큰 원의 위치는 꼭대기로부터 59.5만큼 도면상에 떨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면 이제 우산살이 큰 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치수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은 ESC 버튼을 눌러서 이 치수를 살짝씩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빼주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단순화시켜 봅시다. 자,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도면이라서 여러분이 그래도 요거를 해내면 성취감이 클 겁니다. 자, 다음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선이 있죠. 자, 요것을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원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할 기능은 호 기능 사용하겠습니다. 호 기능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의 끝이 여기죠. 이 원과 이 원 사이에 이 부분, 이 점과 그리고 여기에 이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최상단의 중심. 그럼 이 부분에 점을 우리가 찍어서 좌표를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여기를 찍고 점 기능을 이용해서 저기 보면은 이 선원에 있는 가장 중앙 지점 찍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차점을 찍고 하면 점 3개를 방금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호 기능을 이용할 건데 우리는 이 중심점5와 3.5가 있는데 지금 요때 쓸 거는 3.5입니다. 3.5로 클릭해서 첫 번째 여기를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 여기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원의 반지름만 택하면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딘가를 클릭을 먼저 해도 되지만 클릭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면상으로 반지름 치수를 알고 있죠. R 60이죠. 그럼 여기다 60이라고 써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60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산살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건 뭐죠? 위에 꼬다리입니다. 자, 위에 꼬다리는 호 기능으로 완성을 시켜볼까요? 이번엔 중심점 호로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점 호는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원을 완성시켜주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릭은 여기를 클릭하고 두 번째는 여기 점을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어이쿠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디부터 클릭해야죠? 네, 중심부터 클릭을 해야겠네요. 중심이 딱 잡히는 지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한 지점을 클릭을 한 뒤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클릭으로써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까요? 아직은 헷갈려서 지금 이게 우산인지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없애주면 보다 우산 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싹 지워주도록 합시다. 가운데 선도 필요가 없고 여기도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 다 확대를 해서 깔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아직 치수 때문에 조금 복잡한 감이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면의 우산 모양과 동일한 도형들을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처음 도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제도할 부분도 사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지금 이후의 수업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자, 모쪼록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D 스케치의 심화 작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제공받아서 따라 그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